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오늘 오후 완도 송곡항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에 차량을 인양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색 일주일 만인데요. 현재까지 탑승자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는 차량의 일부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외제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동일한 정도의 같은 부품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혹시 이게 윤아 양 부모님의 차량이 아닌가라고 이제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게 송도강에서 한 80m 정도 들어가서 깊이는 조수간만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떤 데에서는 5m, 어떤 데는 10m인데 10m 정도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그러면 이제 발견된 어떤 일정 그 자동차의 부품에서 잠수부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갔는데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뒤로 엎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뻘에 약간 이제 들어가 있어서 제일 처음에 확인했는 게 번호판을 확인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확인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호판이 맞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윤아 양 아버님 어머님의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사실 차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이 굉장히 어두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잠수부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도로기 직전까지 이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안에서는 식구가 그냥 윤아 양과 윤아 양 부모님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있는 듯하다. 예, 그렇게 사람이 있는 듯하다 하고 트렁크는 열려져 있는 상태라서 그 전에 이제 여행 가방 같은 게 조금 발견이 됐는가 봐요. 저녁에 이제 인양을 하다가 혹시나 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전후에서 인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수중에서 차문을 열거나 하는 방법으로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이제 심할 거예요. 이제 어차피 차량이 발견됐으니까 제가 제일 방송에서 절대로 하지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생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패널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었지만 사실 지금 실종 상황에서 저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은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끝까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차 안에 이제 윤아 양 부모님과 윤아 양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제는 돌아가셨다면 사체라고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이제 사체면 사체가 유실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다가 사체가 유실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지금 차가 물에 빠졌다는 거는 팩트. 그게 윤아 양 부모님 차가 맞다는 것도 팩트. 그런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23시 6분에서 9분 사이에 송도항으로 가는 모습은 찍혔어요, CCTV에.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로 추락을 했는지 또 다른 외력에 의해서 추락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부검이라는 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누구냐, 어떻게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물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은 부패된 상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의혹이 없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부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의 그 사체를 잘 보존해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에 인양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발견되기 전에 차량의 이 부품이 먼저 3시 10분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추가적인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행용 가방이 확인이 됐잖아요. 예. 사실 저희가 마지막 그 CCTV가 언론에 나온 것은 그게 이제 23시경이라는데 조금 시간을 정확하게 추적해 보면 10시 한 40분 전후가 되는가 봐요. 나올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보셨지만 이제 어머니한테 윤아 양이 이렇게 딱 엎여 있는 모습이었고 그 아버지가 물병 하나에 이제 비닐봉지 하나만 그렇죠. 들고 왔으니까 흰 비닐봉지. 예, 사실 바깥에 나가는데 완전히 체크아웃하는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4박 5일 하루 머물고 하루가 빠져요. 하루가 이제 그 주말이라서 펜션에 자리가 없어서 하루 빠지고 또 2박 3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날 저녁에 나오는 게 전국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으면
그 여행 가방 같은 거 다들 그렇게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면 결국 차량에 그런 어떤 캐리어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추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이 처음에 저희들이 퍼즐을 맞춘 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시 40분에 나와서 첫 번째 유나양과 유나양 어머님의 휴대폰은 펜션 근처에서 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시간을 알아보니까 유나양 휴대폰은 12시 40분, 0시 40분이고 어머님은 한 1시 9분 정도에 이제 그 생활 반응이 꺼지고 아버님 휴대폰이 다음 그러니까 어차피 31일 날 새벽 4시 한 27분 정도 송도강 근처에서 분명히 위치가 달랐잖아요. 하나는 펜션이고 하나는 송도강이었으면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위치가 다르면 사고라고 볼 수 없다. 한쪽에서 한 번에 사고가 났으면 같은 위치에서 그 위치 정보가 확인돼야 되는데 장소가 하나는 펜션이고 하나는 송도강이었다면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CCTV가 23시 6분에서 9분 사이에 송도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이외에 식구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처음에 우리가 보는 위치 정보는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정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과연 10시 40분에 펜션에서 나와서 11시 6분에서 9분 사이에 송도강까지 갔고 그럼 송도강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바다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조사일지 수사일지는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그런 어떤 부모님이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제가 뭐 방송에서 이 단어 쓰는 것도 굉장히 싫어서 그냥 안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그런 어떤 행동에 옮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외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로 들어갔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결국 모든 이 사실들을 알려면 차량을 인양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차량이 지금 수심 10m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심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십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뭐 차량이 뭐 아우디 중에서 이제 중형급인데 뭐 무게를 해봤자 한 2톤 전후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썰물대로 빠지면 지금은 10m라 그러지만 그게 굉장히 얕아질 수 있거든요. 3, 4m. 굉장히 조수간만이 큰 곳이니까 그래서 가장 썰물이 가장 강한 정도가 아마 내일 10시 정도일 것 같아요. 경찰이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뭐 차량을 인양하는 데는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날씨라든가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조수간만차가 크고 물깊이가 아마 3, 4m, 2, 3m라면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인양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냐. 저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봤을 때 조수간만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런데 4시 27분은 썰물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1m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추락하더라도 볼로 추락을 하지 절대로 차량이 물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시 6분에서 9분은 만조대예요. 그때는 굉장히 높은 한 3, 4m 정도 되는데 곳이라서 그때 차가 만약에 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차량이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수간만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조대와 그다음에 썰물대가 가장 차이가 심했을 때이니까 더 차량은 빨리 그 바다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락한 시점은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이 보셨던 4시 27분, 29분 그쯤이 아니라 훨씬 더 앞선 시기. 적어도 11시 6분에서 9분 사이에 송도강에 갔고 송도강 가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적어도 만조 시기에 차량이 바다로 들어갔는 것은 분명하다. 추락을 했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지금 차량을 내일 온전하게 인양을 하는 것이 가장 뭐 경찰들이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좀 한치의 좀 의혹도 남지 않도록 이게 사고인지 혹시 모를 만에 하나 모를 어떤 범죄가 연루가 됐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사시 좀 경찰들이 살펴봐야 될 텐데 경찰에서 이제 통화 기록을 좀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얘기하는 통화 기록이라는 게 좀 어떤 걸 얘기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게 특정 어떤 그 정치적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통화 기록 조회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고 저 통화 기록도 사실 조회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휴대폰을 딱 걸면 휴대폰 통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실조회라는 영장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사건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실종 사건 물론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시점에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팩트를 찾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가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그렇죠. 들었을 때 뭐 많은 뭐 네티즌들께서 밀항의 의심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범죄 연루설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원인을 찾으려면 그 완도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점에 5월 중순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뭐 다소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굉장히 네. 그것도 부풀려져서 가상화폐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확인 안 됐는 부분이니까 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건 독촉장 정도가 들어와 있던 부분이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을 안 하면 개인의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을 추심하는데도 원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밤에 전화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계속 연달아 전화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채무 채권 관계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악성 채무로 만들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절대로 국가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불법 채권 추심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악성 채무가 있었는지 또 조금 확인을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마음 아픈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사정책을 만드는 저의 임무라면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회 안정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회 안정망을 조금 더 고쳐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빈틈이 있으면 빈틈을 메워야 되겠죠. 사업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죠.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수 있을 때 그 유동성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 사건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5월 19일 정도의 즈음에 과연 이 유나 양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또 혹시나 그런 어떤 악성 채무에서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힘든 모습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경찰은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안정망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회적 안정망의 빈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조각조각들을 하나로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실체적 진실이나 이런 윤곽이 좀 드러나려면 가능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참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아까도 제가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부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검이라는 게 사인을 찾는 거거든요. 사망의 원인을 찾는 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사망을 했다면 분명히 폐에 일정 부분 흔적이 남아 있을 네. 것이고 그게 아니라 먼저 사망하고 들어갔으면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감히 말씀을 올리는 거는 자녀의 생명은 절대로 부모님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법대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죽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를 썼습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절대로 이건 자살이 아니죠. 네. 부모에 의해서 아이의 생명이 뺏기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님이 힘들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나영이 언제 사망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또 사회적인 안정망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빚이 있더라도 사망하고 난 다음에 한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빚이 아들대로 그러니까 물려지지 않을 수 있는 상속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아이가 이 모든 나의 책임을 아이가 혼자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상속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